코비드19로 인한 온라인 학습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의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제공되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역성 추론 학습지 해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강원권과 호남권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영남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남권에는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국지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도시는 바로 울산입니다. 울산의 위치는 이곳이죠. 자, 울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공업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정유회사 중에 무려 2개나 울산에 입지해 있습니다. S-Oil과 SK에너지가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은 이런 정유산업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업도 이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그곳 중에 한 곳이 울산입니다. 참고로 3대 석유화학단지는 서산의 대산석유화학단지, 울산의 미포석유화학단지, 여수의 여수석유화학단지입니다. 자, 울산은 자동차 공업도 발달했는데요.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울산에는 조선소도 있습니다. 물론 거제도라는 매우 압도적인 친구가 있지만 울산도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있죠. 그리고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조상님이 나라를 구했다고 봐야겠죠.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2016년에 울산에 세울 원자력 발전소가 신설되면서 신고리 3호기, 신고리 4호기가 발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리 1, 2호기는 부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에 있습니다. 자, 울산은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중화공업 덕택으로 우리나라에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울산이 중화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인 것은 맞지만 이러한 울산도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61%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서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61% 정도라는 것은 낮기는 하죠. 어쨌든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인 것은 맞지만 그래도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61%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드디어 다음 도시로 넘어갑니다. 이 도시는 전기 전자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의 주요 IT 기업들의 공장이 입지해 있는 곳인데요. 바로 구미입니다. 자, 구미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구미는 대구와 함께 대표적인 소우지에 속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제철공업의 중심지 포항입니다. 포항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포항에는 포스코라는 굵직한 제철 공장이 입지해 있습니다. 포항은 호미곶에서 해맞이 축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호미곶은 여기죠, 여기가 호미곶입니다. 자, 다음은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전통의 도시이자 경상북도의 도청 소재지인 안동입니다. 안동은 이곳입니다. 자, 안동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이 있는 도시이고요.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열리고 삼배와 간고등어가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영남 지방이 그렇듯이 안동도 소우지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입니다.
여름철에 자동차 본넷 위에서 계란 후라이가 있는 도시, 우리나라의 극서지 데프리카라고도 불리는 도시 대구입니다. 대구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자, 사실 최근 들어서 대구 이외에 밀양이나 전주같이 일 최고 기온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도시들이 많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전통적인 극서지로서 상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도시죠. 자, 대구는 섬유공업의 메카로 우리나라의 경공업 생산 시대에 크게 성장하였다가 노동지향성 공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쇠퇴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밀라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패션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꾀하고 있죠. 대구는 완성차 공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는 영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남한 제2의 도시인데요. 인구가 약 350만에 달하는 이 도시는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의 위치는 이곳입니다. 자, 부산은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이죠. 그리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의 완성차 공장이 있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자,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특성 때문에 과거에 경공업 성장 시절부터 신발 및 가죽공업이 발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세계 있는 하구뚝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 바로 문경입니다. 문경은 이곳입니다. 자, 문경하면 문경세제가 떠올라야 하는데요. 소백산맥의 주요 고개인 조령이 바로 이 문경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상북도의 북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 울진입니다. 울진은 이곳입니다. 자, 울진은요, 한울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죠. 그리고 석회암 지대가 있어서 카르스트 지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도시입니다. 다음 도시는 대게로 유명한 영덕입니다. 영덕은 울진 밑에 이곳입니다. 자, 영덕에는 풍력발전단지가 있습니다. 사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는 영덕뿐만 아니라 평창, 태백, 제주 등등 여기저기 있는데요. 풍력발전단지가 조성이 되려면 고지대이거나 혹은 해안가, 즉 바람을 막는 방해물이 없는 지역이 풍력발전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지, 그리고 오징어로 유명한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이곳이고요. 얘는 독도입니다. 자, 울릉도에는 눈이 많이 오는 날 생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 밖을 두르는 우대기라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많이 봤죠? 자, 이 시설물 안쪽에 집이 있고 집을 마치 포장한 것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화산섬이죠. 경사가 급한 종상 화산이면서 정상부에는 나리분지라는 이름의 칼데라 분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울릉도의 짝꿍이죠. 한반도 국토의 최동단이라는 상징적인 섬, 바로 독도입니다.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신라 천년고도의 도시 경주입니다. 경주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경주는 울산 위에 이곳입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 양동마을까지 무려 3개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에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해 있고요. 그리고 부안하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었는데 핵 폐기물 처리장이 결국은 경주로 갔습니다. 자, 다음은
또 부산의 특징이에요. 편집을 잘못했는데 봅시다. 낙동강 하구뚝이 위치해 있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지역 부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주거 기능이 주로 많이 분산되어 있고요. 근교 농업지대가 발달한 도시는 김해시입니다. 김해시의 위치는 부산의 옆에 여기 있습니다. 자, 김해는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름만 김해국제공항이고요. 행정구역은 부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로 경상남도의 도청 소재지인데요. 이 도시는 2010년에 서로 인접해 있던 마산과 진해 그리고 창원을 통합해서 창원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한 도시입니다. 자, 창원의 위치는 김해 옆쪽에 여기입니다. 자,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인데요. 과거에 국가 주도로 창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던 시기에 처음 잡은 컨셉이 기계공업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계공업과 관련된 대기업들이 다수 입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기계공업이 발달한 도시라는 특징을 갖게 됐고요. 자, 다음 도시입니다. 충무김밥, 굴, 그리고 나전칠기로 유명한 통영입니다. 통영의 위치는 고성 밑에 거제도 옆에 여기입니다. 여기. 자, 통영하면 충무공 이순신이 떠오르죠. 통영은 과거에 통제영이 설치된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수군을 총괄하는 통제사가 있는 본진을 통제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오늘날의 해군의 대빵이 있는 본부가 설치된 지역이 통영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통영은 1955년부터 1995년까지 충무시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충무김밥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겠죠? 자, 다음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선소 하면 떠오르는 도시, 바로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통영 옆에 있는 섬, 이 섬입니다. 자, 참고로 통계청에서는 조선업을 기타 운송장비공업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타 운송장비공업은 대표적인 중화공업인데요. 산업의 특성상 그래서 남성 종사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거제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성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의 개념은 다들 기억하고 있죠? 여성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의 숫자를 성비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제도는 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부산과 거가대교로 연결돼서 육지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공룡화석 하면 떠오르는 지역 고성입니다. 고성은 통영 옆에 있습니다. 지역. 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성은 강원도에도 똑같은 이름의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고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휴전선과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고성군은 경남 고성입니다. 고성은 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생대 퇴적지층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공룡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도시입니다. 경남 고성은 공룡 화석 이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다랭이 마을, 죽방염, 멸치. 요 키워드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남해군입니다. 남해는 남해안 할 때 그 남해이지만 지명이 남해이기도 합니다. 남해는 요 지역입니다. 자, 남해하면 해안가에 인접한 급경사면에 발달한 다랭이 논이 떠오르는데요. 계단식 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방염, 멸치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멸치라는 생선은 성격이 급해서 잡히면 바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멸치회를 맛보기가 힘든데요. 남해에 놀러 가면 어떤 식당에 들어가도 대부분 기본 반찬으로 이 멸치회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멸치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 멸치회가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생각보다 맛이 있어요. 꼭 먹어보세요. 자,
다음 지역입니다. 다음은 전라도와 맞닿아 있는 섬진강유역의 슬로시티죠. 하동입니다. 하동은 이 지역입니다. 자, 이 하동은요, 이 노래를 알지 모르겠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에 이렇게 가는 노래가 있어요. 이 화개장터가 있는 도시가 바로 하동입니다. 이 하동은 야생화 축제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요. 자, 경남의 혁신 도시인 LH 본사가 이사간 진주입니다. 진주는 하동 옆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진주하면 남강의 유등축제가 유명하죠. 엄청난 관광 수익을 올려주는 성공한 지역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이자 람사 등록 습지인 우포늪이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창녕입니다. 창녕의 위치는 대구 밑에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8만 대장경 판전이 있는 도시, 바로 합천입니다. 합천은 어디 있을까요? 합천은 자, 대구 옆에 고령 옆에 여기가 합천입니다. 자, 이렇게 영남권의 주요 도시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제주도로 넘어가 봅시다. 제주도는 두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입니다. 먼저 제주시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자, 제주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도 제주시에 있죠. 그리고 제주도의 남쪽 도시 서귀포시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사이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기억을 하면 좋겠죠? 자, 행정구역상 그리고 분류되는 도시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죠. 3번의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형태상의 분류를 보면 복합화산에 속합니다. 산록부는 순상화산의 형태이고 그 순상화산의 위에 덮인 것처럼 산정부는 종상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죠. 산꼭대기에는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부르는 화구호가 존재합니다. 자, 한라산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고도가 1950m 정도 되고요. 위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높은 산이기 때문에 난대림부터 관목까지 식생의 수직적 분포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유네스코가 사랑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세계 지질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본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매우 중요한 섬이죠. 마라도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마라도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고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북부지방입니다. 힘냅시다. 북부지방은 특히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가본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나 시험에 언급되는 정보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낯설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의미고요. 자, 번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번 지역이죠.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1번 지역은 위치는 번호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굳이 찍어주지는 않겠습니다. 1번은 나선 지역인데요. 나진과 선봉 지역에서 나선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최초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경제특구는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히 개방한 구역,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나선 지역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경제특구를 개발했지만 생각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2002년에 신의주, 개성, 금강산 관광지구를 추가로 개방을 했는데요. 지금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현재 믿을 만한 구석은 북한 입장에서는 신의주가 유일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2번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한반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입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화산체들이 그렇듯이 이 아이도 역시 복합화산입니다. 산꼭대기에는 우리가 천지라고 부르는 칼데라호가 존재하는데요. 한라산의 백록담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화구라고 했었죠. 자, 똑같이 화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지만 천지와 백록담은 그 형성 원인, 형태가 다릅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3번은 중강진입니다. 중강진은 기후 파트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한반도에서 연교차가 최대로 나타나는 곳입니다. 혹시나 한 마음에 정리를 하면 연교차란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청진입니다. 청진 지역은 해류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개일수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5번은 개마고원입니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죠. 자, 이 지역은 넓은 용암대지가 발달했고요. 냉대림에서 형성되는 포드조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6번은 신의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신의주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의주에서 끝나는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이고요. 북한에서는 특별 행정구로 지정이 될 만큼 경제적으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친숙한 도시죠. 평양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소우지에 속합니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소우지에 속합니다. 자, 8번은 원산입니다. 원산은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이죠. 시험에서 등장하는 북한에서 몇 안 되는 다우지입니다. 9번은 남포입니다. 남포는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지위가 우리나라의 인천 정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양의 관문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서해 관문이 설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10번은 금강산입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지 후보로 올랐다가 제주도에 밀린 곳인데 그때 제주도를 체크했던 내 손가락을 아직까지 원망합니다. 그때만 해도 곧 통일돼서 언제든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막혔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후로 관광 사업이 전면 중단된 슬픈 일이 있었죠. 금강산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돌산이고요. 가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매우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11번은 개성입니다. 개성은 남한과 합작으로 조성한 공업지구가 있는 도시죠. 우리나라의 기업이 진출해서 저렴한 노동력과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공업지구가 등장을 했었는데 역시나 현재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안 나와 있는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개성 역사 유적지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지역성 추론 내용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